요즘 따라 스마트폰을 조금만 봐도 눈이 뻑뻑하고 책을 읽으려 하면 글자가 겹쳐 보이고 침침해서 답답한 적 있으셨나요? 예전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도 눈이 멀쩡했는데 요즘은 TV 자막만 봐도 눈이 뿌얘지고 쉽게 피곤해진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며 눈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 약도 아니고 비싼 루테인도 아닌 단 3분만 투자하면 눈이 다시 편안해지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병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고 하루 2번만 실천하면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노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며 실제로 병원에서 추천하는 루틴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백순자 어머님은 올해 70을 넘긴 연세에도 늘 활달하고 손재주가 좋아 동네 경로당에서 소문난 손뜨개 선생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손주들 목도리며 작은 가방, 인형까지 직접 만들어줄 만큼 정성이 많고 손놀림도 빠른 분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손에 실을 꿰기도 어려울 만큼 눈이 침침해졌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피곤한 줄 알고 참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자마자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어 있었고 그날은 마트 계산대의 숫자조차 잘 안 보여 당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책도 덜 보게 되고 신문 글씨도 흐릿해 보이니 점점 눈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바느질도 손에서 놓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주가 읽어달라며 가져온 그림책도 제대로 못 읽어주고 할머니 글씨 못 보여? 하는 말에 괜히 더 속상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노안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직 돋보기 없이도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며 의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그동안 쌓인 피로와 눈물막의 약화, 조명과 건조한 환경이 겹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랍니다. 처방받은 안약을 사용했지만 일시적으로만 편할 뿐이고 무엇보다 눈에 직접 넣는 것이 불편하고 찝찝하게 느껴져 점차 사용도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체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경로당 친구에게서 따뜻한 찜질만 해도 눈이 훨씬 편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방법이 간단하고 돈이 고데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따라 해보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따뜻한 한 수건을 눈 위에 올리고 3분 정도 그대로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눈이 편하고 책장을 넘기는데 글씨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며 넘기려 했는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을 들여 찜질을 했더니 그날은 심지어 휴대폰 글씨도 확대하지 않고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어머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찜질을 생활화하셨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에 들어오는 빛 자체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눈동자의 움직임도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눈이 덜 피로하니 마음도 덜 불안하고 하루가 덜 지친 듯한 기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경로당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비슷한 증상을 겪던 분들이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찜질을 한 뒤 자다가 깨는 일이 줄었고 다른 분은 하루 종일 눈이 시큰했던 것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하루 2번, 아침에는 바느질 전 찜질로 눈을 깨워주고 밤에는 TV 시청 후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무리로 찜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안약도 거의 쓰지 않고 돋보기도 사용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손주가 다시 책 읽어달라고 안기면 기쁜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실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가시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눈이 편하니까 세상이 다시 밝아 보여요.
이제야 다시 살맛이 나요. 백순자 어머님의 그 말씀이 사실 이 방법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저희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매사에 답답한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눈은 곧 마음이고 삶의 창입니다. 그 창을 맑게 닦아주는 첫걸음이 바로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찜질법이라는 것을 백순자 어머님의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는 말을 하시면서도 그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 나이면 다 그렇죠 뭐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노안과 눈의 피로는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을 어떻게 써왔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은 예전과 달리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은행일도 모바일 앱으로 해결하며 심지어 손주 얼굴을 보는 것도 영상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눈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자주 보다 보면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인 선모체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피로해지며 초점 전환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침침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현대식, 실내 환경 역시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엔 햇빛을 받으며 자연광 아래서 생활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형광등이나 LED 조명 아래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노란빛보다는 파란빛이 많은 인공 조명은 눈을 더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며 눈물막이 쉽게 마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질, 수분이 섞인 복합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막이 얇아지면 각막이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따가움이나 뻑뻑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내 습도가 낮고 환기가 부족한 환경은 이러한 눈물막을 더욱 약화시키며 특히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거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경우에는 눈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물 섭취량이 부족하여 체내 수분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 눈물의 질과 양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과되기 쉬운 요인은 눈의 근육과 혈류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은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는 6개의 외양은과 초점을 조절하는 섬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들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됩니다. 특히 경추 주변의 근육이 뭉치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눈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쉽게 침침함과 눈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요즘 눈도 아프고 어깨도 무겁고 뒷목이 땡긴다는 말은 바로 이 연결된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눈만 따로 생각하거나 그저 약국에서 안약을 사서 몇 방울 넣는 정도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인공 눈물이나 영양제는 일시적인 완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회복이나 노안 예방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게 되면 눈물샘의 자연 기능이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안약을 오래 쓰다 보니 오히려 더 건조하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 전용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의 영양제가 체내 흡수율이 낮고 그 자체만으로 눈의 순환이나 근육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점점 눈은 이제 더는 나아지지 않겠구나라며 포기하는 경향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눈은 신체 중에서도
회복력이 비교적 좋은 기관 중 하나이며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찜질처럼 간단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은 혈류 개선, 눈물막 유지, 근육 이완 등 복합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눈찜질은 병원에서도 만성 안구 건조증 환자에게 권하는 비약물 치료법 중 하나이며 꾸준히 시행하면 눈 주변의 온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시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노안의 진행을 막는 데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으며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눈의 피로, 침침함, 뻑뻑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눈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단순한 노안을 넘어서 만성 안구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찜질법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만 실천해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눈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지만 매일 단 몇 분의 투자만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잠시 후에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눈찜질 전용 한방 재료 조합법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수건 찜질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높으며 제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큰 반응을 얻은 비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몸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이후에도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된 눈찜질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통 한방 지혜와 현대적인 간편함을 접목시킨 방식으로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안의 진행을 늦추고 눈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결명자, 녹차잎, 천일염 이 3가지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 중 결명자는 한방에서 예로부터 눈을 맑게 해주는 씨앗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에 열을 내려주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녹차잎은 강력한 항산화와 성분인 카테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은 미세한 염분과 미네랄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속 노폐물 배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따로따로 사용할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명자 1스푼, 녹차잎 1스푼, 천일염 1꼬집을 함께 머그컵 하나, 분량의 뜨거운 물에 넣고 약 5분간 우려내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10분 후에는 천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로 식힌 다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천의 선택입니다. 너무 얇은 거즈보다는 깨끗한 면수건이나 화장솜을 여러 장 겹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수건은 세탁기에서 세제를 많이 넣지 않고 헹군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을 위해 우린 물에 충분히 적신 뒤 살짝 짜서 너무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찜질을 시작합니다. 의자나 침대에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준비한 찜질천을 눈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때 눈을 너무 꼭 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감고 찜질천이 양눈 전체를 덮되 코나 입은 막지 않도록 위치를 잘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3분간 눈을 감고 천의 따뜻함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 시간 동안은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장을 풀고 눈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찜질 시간은 3분이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눈의 피로가 빠르게 풀리고 눈 주위의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눈 안쪽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찜질이 끝난 후에는 천을 조심스럽게 걷고 눈을 손으로 비비지 말고 30초 정도 천천히 깜빡이며 눈을 다시 적응시켜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처음엔 그런 의심을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아침에 눈이 훨씬 맑아지고 하루 종일 눈이 덜 피로하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됩니다. 이 찜질법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기구나 약이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시간 날 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 보기 전, 아침 식사 후 또는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하면 하루 동안 쌓인 눈의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저녁 루틴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눈의 피로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눈을 감싸주는 방식이 근본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찜질법은 단순히 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면부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까지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순간 몸 전체의 긴장이 풀어지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며 수면의 질까지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맑아진 느낌이다. 잠이 더 잘 온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낮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잦았던 날에는 반드시 저녁 찜질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너무 뜨거운 물로 모험하지 않기, 찜질 중 눈을 손으로 자극하지 않기, 찜질 후 꼭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특히 수분 섭취는 눈물막의 안정과 직결되므로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1컵 정도를 찜질 후 마셔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결명자와 녹차, 천일염은 대부분의 한약방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준비되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결명자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에 열이 많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께는 결명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진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찜질법은 단순히 일회성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효과를 입증한 생활 속 눈 건강법입니다. 하루 3분, 단순한 습관의 힘이 눈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몇 주 후 또렷한 시야와 맑은 눈빛으로 다시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남 진해에 사시는 김인자 어머님은 올해 72이신데 평소엔 말도 빠르고 활기차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소통하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막도 흐릿하고 핸드폰 글씨도 작게만 느껴져서 점점 통화도 줄고 뉴스도 잘 안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고 마음까지 우울해져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눈이 시큰하고 뻑뻑한 느낌에 자꾸 눈을 비비게 되고 결국엔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반복되면서 수면의 질도 함께 나빠졌습니다. 안과를 찾아가 노안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안약과 보조 영양제를 처방받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이 들면 눈은 다 그래? 라고 말했지만 어머님은 속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눈이 점점 나빠지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손주 얼굴도 나중엔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은 점점 두려움으로 커졌고,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 영상에서 눈찜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희망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바로 부엌에서 결명자와 녹차 티백, 굵은 소금을 꺼내어 알려준 대로 간단히 찜질용 물을 만들고 깨끗한 손수건에 적셔 눈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따뜻함이 전부였는데 그 3분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봅이 뻑뻑했던 눈이 편안했고 핸드폰 화면을 켜자마자 글씨가 전날보다 훨씬 또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은 이 루틴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기 시작하셨고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영상통화 중에도 손주 얼굴이 밝게 잘 보이고 책을 볼 때도 글자가 흐리지 않아 다시 독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가장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손주가 어머님께 할머니 눈빛이 요즘 왜 이렇게 또렷해졌어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눈을 자꾸 찌푸리고 화면을 가까이 대고 보시던 어머님이 이제는 밝은 표정으로 손주들을 또박또박 이름 불러가며 대화를 이어가니 가족들도 변화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딸이 엄마 요즘 뭔가 다르세요. 눈도 덜 충혈돼 있고 인상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며 본인도 찜질법을 배워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말로 다 못할 기쁨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손수 만든 찜질 수건을 따뜻한 물에 담가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고 찜질을 하노라면 마치 예전 어린 시절 외갓집 마루에서 눈을 감고 누웠던 때처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자신만의 소소한 팁도 개발하셨습니다. 찜질 후에는 꼭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컵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점심 전에는 눈동자를 천천히 굴리는 스트레칭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나니 몸의 리듬도 다시 살아나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눈이 좋아지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고 세상이 다시 보이니까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밝았으며 삶의 활기를 되찾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음색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찜질법을 소개하셨고 경로당에서도 몇 분이 함께 따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은 밤마다 눈이 따가워서 라디오도 잘 못 듣던 분이셨는데 찜질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김인자 어머님의 사례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찜질 습관을 실천해 보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의 편안함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까지 함께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손주가 할머니 눈이 예뻐졌어요 라고 말해주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본 찜질법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방법 2가지와 그에 더해 응용 가능한 생활 속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잦고 건조한 실내 환경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눈을 위한 관리가 더욱 섬세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눈 상태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방법 D번과 3번, 그리고 응용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찜질법입니다. 이 방법은 눈에 염증이나 충혈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
또는 눈이 쉽게 따가워지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항균성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눈 주변의 순환 개선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활용할 때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얇게 썬 생강 두세 조각을 끓는 물에 넣고 약 5분간 끓인 후 그 물을 식혀서 사용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도록 40도 전후의 온도로 맞춰주시고 앞서 알려드린 방식과 마찬가지로 면수건이나 거즈를 적셔 눈 위에 3, 5분간 올려주세요. 이 생강찜질은 눈이 쉽게 붓는 분들이나 눈두덩이 주변의 피로가 심한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며 눈 주위가 따뜻해지면서 부종이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 특유의 향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카모마일 찜질법입니다. 카모마일은 이미 유럽에서는 눈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약초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특히 눈이 자주 건조하고 잦은 눈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수면의 질이 낮아 밤새 눈이 퉁퉁 붓는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 티백 하나를 머그컵에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뒤 10분 정도 우려낸 후 티백을 가볍게 짜서 직접 눈 위에 올리거나 면천을 적셔 사용해도 좋습니다. 찜질 시간은 3말 7분 정도가 적당하며 자기 전 루틴으로 활용하면 눈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잠들기 전 카모마일 향과 따뜻함 덕분에 불면이 줄어들고 눈도 덜 건조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재료는 효능이 다르고 본인의 눈 상태나 계절적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황사와 꽃가루로 인해 눈의 염증 반응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강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여름철엔 자외선 노출과 땀으로 인해 눈 주변이 민감해지므로 카모마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을과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기본 결명자 찜질과 함께 눈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눈물막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생활 속 꿀팁은 눈 주위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입니다. 찜질 전후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눈썹 아래 안쪽 움푹 들어간 지점, 정명혈, 관자놀이 부근, 태양혈, 그리고 눈꼬리 바깥쪽의 작은 홈 승급혈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눈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어 찜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지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 자기 전 2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며 눈꺼풀이 무겁거나 눈동자가 탁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압 시에는 손끝에 살짝 따뜻한 크림이나 바세린을 바른 상태에서 하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마찰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낮 시간대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는 이시하모부 진보 법칙을 실천하면 눈 근육의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해 식단 조절도 함께 병행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결명자차나 오미자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시금치, 달걀 노른자 등을 자주 섭취하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점점 편안해지고 피곤함이 줄어드는 걸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고급 안약도 비싼 루테인 영양제도 매일의 따뜻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까지 쉼없이 세상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눈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하루 2번, 단 몇 분의 찜질과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효과적인 눈 건강 루틴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방법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야와 삶은 다시 또렷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눈찜질 루틴과 자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들은 단순히 눈의 피로를 잠시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노안을 늦추고 눈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검증된 생활요법입니다. 하루 2번, 단 3분만 투자해도 눈의 시야가 맑아지고 건조함과 뻑뻑함이 줄어들며 밤에도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눈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또렷한 시야가 나이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경험이 바로 이 작은 찜질 습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기계나 약 없이도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를 보며 누운 채로도 할 수 있고 자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이 루틴은 우리 삶의 리듬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눈은 회복력을 지닌 기관이며 그 회복은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게는 눈의 시림과 건조함이 줄어들고 크게는 다시 책을 읽고 손주 얼굴을 또렷이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라해 볼게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지인이나 부모님, 친구분께도 더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천과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 건강법을 꾸준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결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이 다시 편안해지면 세상이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